영화 쥬라기 시리즈에서 짧지만 인상 깊었던 공룡들을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쥬라기 월드 5편에서 덜 자란 아성체가 잠깐 등장했지만 5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단편 영화 배틀의 빅록에서 성체 알로사우루스가 메인 공룡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빅록은 영화 설정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로그드 저택에서 풀려난 공룡 중 상당수가 빅록 국립공원에 자리 잡고 있었다. Many of the larger predators were captured, but the remaining creatures scattered here in Big Rock National Park. 심지어 몇몇 공룡들은 자연 번식에 성공하였고 그렇게 번성하며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던 상황이다. 여기서 영화 스토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공원에서 캠핑하고 있던 주인공 가족은 자신들의 캠핑카 근처로 다가온 나스토케라톱스 성체 한 마리와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한다. 침착하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공원 관리인들의 조언에 따라 나스토케라톱스가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알로사우루스가 등장하는데 나스토케라톱스 가족은 숲으로 도망쳤고 알로사우루스는 주인공 일행이 있던 캠핑카를 공격한다. 차량은 완전히 부서지고 주인공 일행은 알로사우루스에게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그때 뒤에서 쇠뇌를 들고 나타난 딸이 알로사우루스의 눈가에 두 발을 적중시키는데 이에 놀란 녀석은 급히 숲으로 도망쳐 버린다.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남은 가족들. 이후 이들은 뉴스에 출연하여 자신들이 겪은 사건과 나스토케라톱스의 번식 사실을 최초로 알리게 된다. 아무튼 여기에 등장했던 알로사우루스는 당시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였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애꾸눈이라는 이명이 붙는다. 그리고 쥬라기 월드 6편에서도 애꾸눈 알로사우루스가 등장하며 짧지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쥬라기 월드 애니메이션 카오스 이론에서도 애꾸눈 알로사우루스가 나름 위협적인 공룡으로 등장하는데 자신보다 덩치가 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상대로 용감하게 덤벼들지만 결국 참교육 당하며 빤스런하게 된다. 쥬라기 월드 7편에 등장하여 주인공 일행을 쫓았던 녀석들로 벨로시랩터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이 생물은 바이오신 기업에서 랩터 DNA를 통해 비밀리에 만든 생물로 잔인하고 흉폭한 성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으며 레이저를 통해 타깃을 정하며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명령 후 공격을 하는 완벽히 통제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과거 인젠에서 공룡 무기화를 위해 진행했던 아이브리스 프로젝트의 완성형을 보여준다. 당시 오해는 무리의 알파로서 어느 정도 교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트로키랍토르는 조련사 및 리모콘을 가진 이들에게 완벽히 통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인젠이 하지 못한 걸 바이오신이 해낸 것. But these raptors are smart. They've been trained not to attack until given the final command. 거기에 거대한 육식공룡인 카르노타우루스까지 길들이며 바이오신 기업은 공룡 밀수업자 소요나 산토스와 함께 그 공룡들을 비밀리에 판매할 예정이었지만 거대 메뚜기 사건과 각종 비리가 밝혀진 바이오신 기업이 파산하며 공룡 무기화 계획은 또다시 실패하게 된다. 이슬라 누볼라 섬의 화산 폭발로 모두가 도망치는 가운데 뜬금없이 주인공 일행을 공격한다. 그러나 옆에 지나가던 시노케라톱스에게 시비를 걸었고 또다시 주인공 일행을 공격하려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게 참교육을 당한다. 일라이 밀스를 먹방하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게 그 시체를 뺏어 먹으려는 강큰 행동을 보이는데 그러다 한 대 맞고는 숲으로 달아난다.
도망친 이 녀석은 애꾸는 알로사우루스처럼 한쪽 뿔이 부서져 웹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화 6편에서 애꾸는 알로사우루스와 같이 암시장을 빠져나와 사람들을 합동 먹방하는 훈훈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아마도 둘 다 세계관 1장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게 치이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서로 고통받던 공룡이라 그런지 서로에게 전우애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주라기 월드 카오스 이론 시즌3에서 레이저가 달린 리모컨에 통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The Atrociraptors aren't the only dinosaurs bison trained. 이처럼 강하고 흉폭한 성격의 카르노타우루스를 바이오신 기업이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상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통제되는 모습들이 여러 팬들에게 불호로 작용했고 강아지처럼 길들여진 공룡들이 주라기 시리즈의 재미를 반감시킨다는 의견이 많았다. 거대한 덩치에 온몸에 깃털을 두르고 있고 크고 단단한 앞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라기 월드 6편에 등장해 짧지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나 기가노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대결 중 테리지노사우루스의 앞발톱에 목과 몸이 관통하며 죽게 된다. 자신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기가노토사우루스를 발톱이 부러지지 않고 꿰뚫은 것도 대단하지만 자세히 보면 꿰뚫은 앞발로 몇 초간 기가노토사우루스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발의 근력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당시 테리지노사우루스의 몸무게는 4톤 정도이고 죽은 기가노토사우루스는 11에서 13톤 정도의 몸무게로 추정된다. 주라기 월드 4편에서 헬리우의 실험실 모니터 화면에 테리지노사우루스를 담은 하이브리드 한 마리가 살짝 보이는데 테리지노사우루스의 특징인 긴 목과 거대한 앞발톱을 가지고 있다. 만약 벨로시랩터 DNA 및 다양한 육식공룡의 DNA를 섞어서 만든 후 영화 속에 등장했다면 외형적으로나 실제 스펙으로나 정말 강력한 하이브리드 생물이 탄생했을 것이다. 기다란 입과 등에는 악어와 같은 돌기가 있기 때문에 악어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주라기 월드 5편에서 흐르는 용암 사이로 임팩트 있게 등장하는데 어리버리한 프랭클린 웹에 트라우마를 안겨준 무시무시한 공룡이다. 이후 주라기 월드 6편 암시장에서 잠깐 등장하며 소연한 산토스 밑에서 일하던 밀렵꾼 레인을 잔인하게 물어 죽인다. 주라기 공원 3편 당시 스피노사우루스가 아닌 바리오닉스가 주인공 일행을 괴롭히는 메인 빌런 공룡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같은 대형 수강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피노사우루스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바리오닉스는 스피노사우루스과에 속하기 때문에 긴 주둥이로 인해 서로 비슷한 느낌을 준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꾹 부탁드리며 이외 인젠과 바이오신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앞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저는 더 흥미진진한 드라마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